안녕하세요. 최강입시의 김소장. 네, 안녕하십니까. 한원장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이제 저번 주 이어서 네. 이제 같은 중위권, 뭐 중상위권이라 불리는 이 국승세단 나머지 단국대, 아주대, 인하대 이 수도권을 기반으로 하는 가장 중요한 사립대들의 말씀드렸듯이 서울권에서 이제 이 라인에서 쓸 수 있는 여대가 이제 성신여대. 네. 그래서 요 네 개의 대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니까 요 라인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상위권 아니면 뭐 중위권이라 부르잖아요. 그쵸. 그런데 밑에 있는 학교 라인들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광상명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뭐 가천, 한양, 에리, 경기, 항공, 뭐 동덕, 덕성, 뭐 한성, 서경, 삼육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딱 중위권이라고는 위치에는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를 수시에서 내신 기준하면은 그래도 2.5등급 이내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정시 기준에서 본다고 하면 약간 차이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백분위 기준에 했을 때 80 언저리 라인이에요. 뭐 인문계는 좀 낮을 수도 있고 뭐 학교에 따라서 뭐 자연계는 좀 낮은 학교도 있고 하긴 하지만 이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쓰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요 바로 밑 단계에 있는 광상명가에 대한 좀 거부감이 좀 세더라고. 그러니까 안 가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차이는 별로 없어. 쭉 했을 때 줄 세어보면 거의 없거든요. 네. 학생들의 어떤 심리적인 뭐 부분들이 연결이 돼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인천이니까 저희 인천 지역의 내신이 한 2등급 중반 정도 된다 하면은 학생들 입에서 다 얘기가 나오는 게 딱 하나예요. 인하대. 그런데 인천대는 안 씁니다. 그렇죠. 물론 인천대가 또 차이가 좀 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저희 지역의 핵심 국립대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라인상으로는 인천대, 인하대 뭐 그 위에 있는 라인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쓰는 것들을 권장들을 많이 하는데 왜냐면 애매한 광상명가나 가천대, 한양대, 에리카가 거리상 너무 머니까. 그쵸. 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광상명가 쓰냐? 그것도 안 써. 무조건 인하대. 그렇죠. 기준점들 그렇게 있어요. 그러면 수원도 아마 비슷할 것이고. 아주대.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남양주나 저 성남 지역 라인들, 네. 용인 라인도 거의 그럴 거야. 그러면 그렇죠. 강남권에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단국대가 마지노선인 거죠. 지하철 라인으로 쭉 해가고 성남에서 용인까지 넘어가 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서울의 서구냐, 서울의 남부 지역이냐, 아니면 이제 강남 송파 지역이냐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학교 라인들이 어느 정도 설정들이 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수시할 때 그거 지역적으로 해가지고 한번 비교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경쟁이 심하고 학생들의 그 눈치 싸움이 제일 치열한 게 실질적으로 요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라인 친구들의 특징을 보면 정말로 어떻게 잘해서 그 위에 라인으로 합격을 했어. 그럼 너무 좋아하고. 그렇죠. 그 밑에를 합격을 해서 가냐 마냐 고민을 하고. 그게 재수야. 그치. 다 거의. 그리고 그 라인에 옆에 있는 라인, 그냥 친구들, 옆에 있는 친구들 붙으면, 그냥 가는 거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말씀드렸지만 학교가 어떻게 보면 아무튼 8개의 대학들의 리스트들이 가나다에 설정이 되어 그쵸. 있고, 이렇게 딱 퍼져 있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도, 여기는 좀 잘 뚫으면 충분히 합격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특히 정시에서 많이 생각들을 해요. 하지만, 그 생각을 항상 말씀드리죠. 바로 윗라인에 있는 애들도 생각을 하고 그렇죠. 밑에 있는 라인에 있는 애들도 뚫으려고 올라오는 라인이 딱 여기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이 라인이 정시생들 입장에서는 위에 있는 대학들보다도 훨씬 더 치열하고 훨씬 더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2주에 걸쳐서 이제 이 학교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는데 오늘은 그 2부 네.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한번 내용들을 보면 우선은 가공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은 단국대, 인하대, 성신여대 요 세 개의 대학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단국대가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되는데 단국대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84.45예요. 100분위 기준으로 했을 때 70% 컷. 그리고 국제경영학이 제일 낮았습니다. 83.55. 그러면 지금 차이가 1.1밖에 차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촘촘해요. 물론 과가 4개라죠. 그리고 옆에 있는 대학들을 소개해 드릴 거지만 일단 앞자리 숫자 자체가 빛나죠. 그렇죠. 저희가
저번 시간에 소개해드린 국민대 숭실대하고 거의 같은 라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것 때문에 저희가 국숭세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저희는 그냥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단국대를 오늘 한 것 뿐이지, 라인으로 보면 원래 지난주에 하는 게 맞죠. 국숭세당이라고 우리가 부를만 하다. 네. 근데 인하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같은 라인이지만 요게 인하대나 지금은 없지만 뭐 뒤에서 소개할 아주대 같은 경우에는 이공계 계열이 너무 세잖아요. 이공계열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학교지만 요 인문계열로는 단국대보다는 좀 약하다. 그렇게 설명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하대를 좀 보면 자유전공학부가 제일 높아요. 82.67. 그리고 사학과가 제일 낮은데 75.67이에요. 그러면 간격 차이로만 따져보면 한 7 정도의 그러네요. 퍼센테이지 차이가 네. 있죠. 그러면 단국대보다 확실히 좀 많이 차이가 난다. 그냥 딱 잘라서 4개만을 기준으로 해도 요 폭 차이가 꽤 커요. 저기는 1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인하대 인문계열은 확실히 자유전공을 빼면은 나머지 학과들이 그에 비하면 좀 경쟁력이 좀 없다. 어떻게 보면은 이 라인에서 7자로 들어갈 수 있는 인문계 학생들한테 상당히 좋은 구성을 할 수 있는 학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는 성신여대도 요 라인이나 보는 게 맞습니다. 원래대로 하면은. 왜냐면 광상연가 라인으로 치기에는 좀 애매하단 말이야. 왜냐면 그쪽에 또 동덕여대나 뭐 그쵸. 이렇게 서울여대나 네, 이렇게 네. 라인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장 인기 있는 학교 간호학과 인문계열이 85.67인데 이제 간호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으니까 일반적인 인문계열 학과로만 따지면 경영학부가 제일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81.33. 지금 실제로 보시면 일본어부 문화학과라고 하는 학과까지는 인하대보다 훨씬 높죠. 네. 아무래도 이제 서울 프리미엄에 여대 프리미엄이 다 붙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제일 낮은 과는 이제 경제학과 76.83. 그래서 80에서 70대 후반 정도의 정시 100분위를 평균적으로 갖게 되면은 그래도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인서울 중위권 대학에서 그래도 네임밸류가 있는 학교들을 한번 공략할 수 있다. 그 정도 기준점을 좀 삼을만 하다. 추합도 한번 고려해서 좀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단국대 가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가장 인기가 높고 그만큼 추합도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27명. 이제 그 다음이 영미 인문학과 국제경영이 뭐 19, 17명 정도인데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인하대 같은 경우가 삼각보다 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인하대 지금 가장 인기 학과라고 할 수 있는 게 자유전공하고 경영인데 자유전공 47, 경영이 47이에요. 특히 여기서 경영 같은 계통은 아마도 교차도 어느 정도 좀 들어왔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거 이외에도 단국대에 비해서는 추합 비율이 꽤 나오죠. 네. 전체적인 과대들이 최초 합격생들을 기준점으로 잡아본다면 그래도 한 80 정도에서는 일단은 합격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만큼 그게 추합이 돌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떨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는 100분이 77이나 76 정도 되는 대상자들이 솔직히 인하대를 상향으로 썼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해갖고 딱 썼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도 만약에 여기를 쓸 때 당연히 70대 후반 정도의 지금 정시 100분위를 만약 갖추게 되면 혹시 이 영상 보시면 땡기겠죠. 여기 될 것 같다. 근데 요거를 우리가 좀 잘 판단해 봐야 된다. 이게 결국에는 추합까지 돌아서 나온 70% 100분위 컷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래도 80이 일단은 가장 안정적이다. 그 밑은 솔직히 진짜 추합이 몇 명 도냐에 따라 다 결정되는 거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단국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게 가장 높이 있는 과, 가장 낮은 과의 격차가 1밖에 차이가 안 나요. 프로테이지로. 그러면 여기는 굉장히 그 촘촘하게 들어왔다라고 봐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70대 라인 애들 입장에서 상향으로 단대를 썼지만 붙지 못할 정도로 여기는 오히려 위에서 아래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써서 붙은 친구들이 훨씬 많지 않냐. 왜? 추합이 의외로 그렇게까지 많이 돌지 않아서 4개 과밖에 없는데 그런데 지금 100분위 기준하면 전부 83이야. 그러니까. 국민대 숭실대를 쓰면 붙는 애들 수준인데 단대를 갖다라는 거잖아. 그 얘기는 가공에서 국민대 숭실대가 경쟁력이 없다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단대는 제가 볼 때는 학생들이 이제 국숭세 단이라는 이미지 속에서 안정적으로 썼을 느낌이 보이는 거고
반대로 인하대나 예를 들면 성신여대, 뭐 아주대 요런 학교 라인들은 밑에서 위를 노렸는데 위에 있는 애들이 그만큼 많이 빠져졌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그렇게 저희가 좀 그렇게 판단하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그래서 70대에서 붙는 일들은 정말 추하 민원이 많이 나오고 내가 그만큼 예비 순번이 앞자리여야 된다. 그쵸. 그래야지만 이것도 확률 게임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물론 지금 수능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적표가 아직 안 나와서 어느 정도 원점수가 몇 등급이나 100분의 몇이 나오고 표준점 몇이 나올지 아직은 모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 학교들의 기준점들이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더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거 100분입니다. 그러니까 100분은 낮아지지 않아요. 본인이 갖고는 원점수가 뭐 2, 3점 총점 계산해서 낮아지는 거지 100분에 커서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거보다는 100분은 오히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인문계열은. 인문계열은 정말 여기가 진짜 마지막 라인이나 마찬가지예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판단해야 되고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나온 게 바이오 헬스 융합학부. 누가 봐도 안정적이다. 잘 모르겠다. 찔러놓고 위로도 찔러놓고 아래에서도 찔러놓고 돌고 돌아. 그래도 79.17이면 얘는 최초 평균으로 따지면 제가 볼 때는 거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보다도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80이 아니라 거의 81까지도 갔을 수 가능성이 꽤 크다. 요것도 딱 보니까 단어에 좋은 단어 다 붙여놨네. 일단 특이하잖아. 건강, 바이오. 일단 여학생들 입장에서 애매하다. 내가 뭐 경영, 경제 잘 모르겠고 업무계열 마음에 안 들고 교육 관련 학과 가봤자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이거 약간 요 근래 핫하고 트렌디한 뭐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 않나. 거기에 융합이래.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느낌으로 일단은 본 게 아닌가. 실질적으로 이제 요거 자체가 우리가 헬스 융합이라고 해서 뭐 스포츠 이쪽이 아닙니다. 이거 일종의 생명계통과 연계되는 그런 학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꽤 인기가 있는 학부라고 봐야 되는데 이름만 봤을 때는 조금 재미있다. 그렇죠. 뭐 그다음으로 좀 많은 게 경영. 역시 경영학부가 뭐 교차도 많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다음은 영어 영문이랑 법학부. 전형적인 이제 인문계열 학부들이 그쵸. 강세를 띈데 요거를 빼면 지금 뭐 인하대나 단국대에 비해서 추합 인원들이 그러니까 추합이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진 않는다. 뭐 5번, 6번, 7번 정도 라인. 전체적으로는 지금 평균치만 따져서 얘기를 하면은 인하대 인문계열이 제일 낮아 보여요. 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여학생들 기준에서는 그래도 성신여대를 쓰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특히 79, 78, 77 정도의 100분위를 갖고 있다. 왜냐면 과도 워낙 많고요. 분산될 수 있는 부분의 포지션들이 꽤 높다. 왜냐면 79에서도 합격할 수 있는 과들, 78에서도 합격할 수 있는 과들이 꽤 있어요. 물론 이제 올해는 또 요거를 봤으니 약간씩 조정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77에서 합격할 수 있는 학교가 아예 없냐? 그러진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오히려 여학생들은 여학교를 최소한 가나 등의 하나는 확실하게 공략을 하는 게 좋은데 말씀드리지만 다군에서 공략 잘못하면 다 헬에 빠지기 때문에 가군이나 나군에서 명확하게 공략하는 게 좋고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가군이 대다수 학생들이 다 상향으로 쓰려고 하는 경향들이 세잖아요. 오히려 저는 요 라인에서는 성신여대를 그냥 딱 80 아니면 79 이 정도 되면 그냥 안정적으로 딱 쓰는 게 맞다. 애매하게 거기서 또 노리고 쓰고 뭐 나군에서 조정해서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왜냐면 과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인하대는 일단 최초 기준으로 80 정도 경쟁력을 갖추고 들어가는 게 좋은 거라 보여지고요. 단국대는 글쎄요 국민대 숭실대가 심적으로 어렵다라고 판단되는 학생들이 썼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99% 것까지만 까본다고 하면은 지금 70% 것이잖아요. 의외로 80까지도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 84나 83 정도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단대가 정말 집 근처다. 가 아니면은 저는 오히려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라인을 조금 더 많이 판단을 봤으면 좋겠다. 오히려 여기는 저는 80% 90% 컷에서 80일 이런 애들 걸릴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텀이 더 길어서. 그러니까 요 단국대는 좀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실제로 눈에 보이는 저 100분위 컷보단 더 넓게 보자.
저는 그렇게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자연계열 얘기하면 단국대는 자연계열의 가군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기계공학과. 그래서 83.8 하나가 있고요. 인하대가 이제 가군 라인에서는 이제 생명공학과가 81.5로 제일 높았고요. 가장 낮았던 건 이제 수학과 71.67. 근데 편차가 너무 많이 나요. 산업경영공학과하고 수학과하고 편차가 많이 나거든요. 네. 근데 그 얘기는 수학과에 실질적으로 추합도 14명 나온 것도 있지만 아마 촘촘하게 컷이 박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조금 더 넓게. 뭐 예를 들면 뭐 바로 뭐 예비 순번 뭐 10번이 흔히 뭐 76. 그런데 뭐 1번, 12번, 13번, 14번 왔더니 갑자기 뭐 73부터 떨어지는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왜냐면 평균적으로만 따져보면 그래도 78은 돼줘야 지원이 가능해 보이거든요. 77도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수학과를 너무 쉽게 보면 안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성신여대가 전형적인 원래 이 라인에서 골고루 라인들이 잡히는 거죠. 가장 인기 높은 간호학과 자연계열 85.5. 그 다음에 청정융합에너지공학과가 제일 낮은 게 79.67. 그래서 편차로만 따지면 한 6 정도. 근데 과들의 숫자로만 기준을 했을 때 이 정도가 원래 밸런스가 제일 맞아요. 그러니까 요 수학과가 좀 특이한 거다. 이거 보고 또 달려들면 그렇지. 되겠네요. 그러니까 올해 이게 또 특이할지 아니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렇지. 특이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78 정도, 77 정도. 그냥 제가 볼 때는 여기 만약에 뭐 낮게 쓴다면 77 정도 라인으로 맞춰 쓰는 게 원래 맞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부분들이고, 여기서는 아무래도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인하대하고 성신여대가 이제 주가 되겠죠. 요 기준점에서는. 그리고 단국대 같은 경우에는 대신 이제 기계공학과가 딱 가군에 하나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지역을 중심, 특히 성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용인이나 이 지역에서 접근이 가능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없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여주는 방증이 수합이 무려 41명. 833. 과가 하나라고 하지만. 그에 비해 인하대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공학과가 이제 42명을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은 그 20명대가 나오는 게 산업경영공학과 29명, 그리고 건축학부도 26명, 화학과도 21명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추합이 좀 나오는 학과들이 꽤 있다. 그러니까 이에 비하면 확실히 성신여대가 추합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뭐 과가 더 있다 하지만 불구하고 또 여대라는 특수성? 뭐 서울이라고는 특성,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성신여대를 어떻게 보면 상위권 여학생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2등급 라인, 뭐 내신이든 아니면은 뭐 정시에서의 수능 등급이든 했을 때 2등급 라인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성신여대가 거의 이제 마지노선 같아요.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계열이 꽤 인문계열에 비하면 마지막 컷도 요 정도 잡히는 거 보면 그런 걸 볼 수 있고, 가장 많았던 학과가 융합보안공학과가 19명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수리, 통계학이나 빅데이터 사이언스 요즘 많이 좀 관심 갖는 학과들. 그러면 뭐 수리의 수학 핀테크나 서비스 디자인 공학과, 아니면 간호학과 자연계열 정도가 이제 두 자리 숫자. 나머지는 한 자리이긴 하지만 그래도 두 자리에 가까운 한 자리. 근데 그게 이제 눈에 빡 튀게 이렇게 많이 보이진 않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평균이 제가 볼 때는 일단 인하대보다 높다. 그러니까 이거는 서울이기 때문에 인하대보다 높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쵸. 평균치로 따진다면 그래도 확실히 80은 무조건 넘어야지만 일단 안정적이다. 인하대는 지금 보여주는 숫자로는 뭐 79, 78 정도 돼도 붙을 수 있는 학과들이 충분히 있다 정도. 이렇게 좀 판단해서 보시는 게 맞고, 단대에서 제일 높았던 과는 법학과 84.6으로 제일 높았고요. 제일 낮았던 거는 이제 무역학과 84.2. 인하대에서 제일 높았던 과는 이제 간호학과, 원래 인문계열인데 간호학과 좀 애매하니까 실제로는 아태물리학부 인문계열이 제일 높았다. 근데 79.67이다. 그리고 제일 낮은 게 프랑스 언어 문화학과 75.5예요. 이거를 제가 딱 보면서 느끼는 게 확실히 단대는 그냥 국수 이랑 그냥 거의 유사하다고 보고, 합격 100분이 기준하면 국민대 숭실대급이에요. 네. 근데 실제로 또 단국대가 전통적으로 원래는 이제 뭐 그 예체능 계열 있죠, 뭐 연기, 영화, 뭐 그쪽도 강세를 띠고 있지만 원래 인문계열 학과들도 원래 강세를 띠고 있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아주대, 인하대가 좀 공학 계열에 특화된 대학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 단대는 좀 인문계열 아니면 요 이제 연기, 예체능 계열
요쪽으로 조금 더 특화된 대학 같은 이미지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딱 봤을 때 단국대 쓰는 집단은 딱 두 분일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국순을 쓰고 싶어. 근데 조금 쫄려. 그치. 그런 그러니까 친구. 점수 컷을 따져봤을 때 국승이 아무것도 더 세지 않겠느냐 라고 그리고 한다는 친구들. 두 번째는 국순까지 가기는 너무 집에서 멀어. 근데 옆에 단국대가 있어. 그럼 단국대 가겠을 것 같아요. 큰 차이 없다. 국민대, 숭실대, 단국대가 내 입장에서는 그냥 똑같은 라인이 있는데 거리나 여러 가지 여건상 단대를 가는 게 내가 봤을 때 좀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이 점수에서 나 그냥 단대 가도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면 단국대가 서울이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로 용인이라고 하지만 거리상으로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그래서 강남 지역이나 송파 지역이나 소위 얘기하는 이제 그 강남 동부 지역 라인에서 뭐 교통편 기준했을 때 되게 40분 오래 걸려야지 진짜 1시간 막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이게 실질적으로 딱 봤을 때 거리가 엄청 멀다 할 수가 없는 학교예요. 그러면 지금 든 생각인데 강남권 학생들도 단대를 많이 쓰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남 지역에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 예를 들어 만약 인하대, 아주대, 단국대를 얘기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인하대가 가장 후순위라 봐야죠. 제일 그렇죠. 멀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아주대냐 아니면 단국대냐 요 정도는 충분히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 송파나 성남 지역과 걸쳐있는 라인 애들 입장에서는 단대를 훨씬 더 선호할 것이고 그렇죠. 과천을 걸쳐있는 예를 들면 서울 강남의 양재 뭐 과천 뭐 수원으로 내려갈 수 있는 뭐 거기 뭐 평천 뭐 동탄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 라인 애들은 아주대를 훨씬 더 선호하겠죠. 왜냐면 저희는 뭐 부천, 인천, 뭐 시흥 이쪽 애들은 인하대를 훨씬 더 선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적 거리라고 하는 게 서울만 빼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거리와 지역적 그 접근성을 상당히 중요시해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단국대는 굉장히 많이 요게 보여지는 거죠. 그에 비하면 이제 인하대는 저희 지역에서는 굉장히 주력 대학이라 하지만 그렇죠. 서울권 학생들한테 메리트 없을 수 있어요. 너무 멀어. 뭐 어디야?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최근 몇 년 동안 인하대에 그렇게 좋은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이미지가 굳어진 부분. 그리고 공학계열이 강세에 띄고 있죠. 인문계열에 대한 메리트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들. 이런 것들이 저는 실제로 수능 성적에서 이게 적용된다. 왜냐? 80만 넘어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학교들. 예를 들면 세종대, 과기대 이런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면 서울권 학생들 아니면 저희 인천에 뺀 지방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일단 서울로 들어오는 게 훨씬 더 좋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굳이 인하대를 그 80이라고 하는 100분을 받고도 과연 선택할 수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될 것이냐. 저는 지금 여기 있는 컷으로만 따져서 보면 이거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 있는데 제 개인적 생각은 결국 정시에서 인하대 가군이나 나군 인문계를 쓴 친구들 아마 태반이 거리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는 지역 애들이 썼을 거예요. 왜? 그 지역 애들이 특히 저희 인천 지역 애들 치고 수능에 그렇게 뛰어난 애들이 많지 않아요. 물론 이제부터는 수능의 중요도가 높아졌으니까 점점 수능 실력이 늘어나겠지만 작년 기준까지만 해도 수능에 대해서 접근하는 기준이 서울 애들보다 솔직히 약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저는 실제로 점수 컷에 다 반영된 게 아닌가. 저는 아주대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수원에서 가장 잘하는 지역에 있는 애들이 과연 아주대가 1번이었을까요? 아니겠죠. 그건 서울에 왜? 숭실대 있고요. 그 윗라인 뭐 중앙대가 전부 접근 가능 지역 학교들이에요. 물론 아주대가 그 수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학이지만 그것도 그 정도 수준에 있는 애들에게 중요한 거지. 아예 위에 있는 애들 입장에서는 아주대, 인하대 왜 가? 이런 마인드밖에 안 먹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아주나 인하대가 인문계열에서 7자의 100분위 컷에서 걸리게 되는 이제 요인으로 보는 거고 단국대는 그거보다는 서울 애들이 훨씬 더 접근을 많이 하려고 한다. 특히 성남 지역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송파나 강남 지역 학생들 입장에서는 접근 용이하다. 거기에 걔네들 입장에서는 가군이나 만약 다군을 정말 상향으로 쓰거나 했을 때 나군을 훨씬 더 안정적으로 쓰는 입시의 전략이라고 하는 거 저희가 흔히 하는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이제 몇 년간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서울 애들 굉장히 냉정하게 잘 판단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미 어릴 때부터 그러한 환경과 풍토에서 계속 이 정보를 계속 받았기 때문에 컨설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때도 상당히 자기들이 주관적인 요소들을 많이 이제 적용을 해요. 근데 반대로 저희 지역이나 아니면 이제 지방권에 제가 하다 보면은 그런 경험들이 많지 않으니까 저희가 하는 말을 조금 더 많이 이제 신뢰하시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러한 신뢰도를 갖고 일을 할 때 당연히 합격이 중요하니까 더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여러 가지적인 부분들이 정시에서의 이 정시 컨설팅에서 굉장히 크게 작용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근데 공부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정도밖에 제가 영상으로 설명 못 드리는 게 죄송스럽죠. 하지만 뭐 참고하실 수 있는 거 참고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 추악. 자, 그럼 추악. 추악 같은 경우에 단국대 보세요. 지금 제일 많이 나온 게 경제학과고요. 56명. 그 다음에 이제 법학과하고 무역학과가 45명이에요. 근데 가군에 비해서 나군이 추합이 훨씬 많죠. 학과도 훨씬 많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학생들 입장에서는 가군은 조금 상향 위주라고 하는 좀 생각을 갖고 있거나 하는 부분들. 반대로 나군은 여기는 확실하게 적정,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쓰는 친구들이 훨씬 많은 게 아닌가. 특히 이제 단대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인하대 같은 경우는 아까 가군이 훨씬 많았고요. 나군은 과에 비해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추합이 터진 학과들이 많진 않아요. 근데 대개 보시면 대개 7자이기 때문에 여기는 밑에서 위로 쳐서 올라왔을 가능성이 훨씬 많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나온 게 경제학과. 36명. 근데 요거를 빼면 20명 넘어가는 과들이 없어요. 여기 경제들이 살짝 교차가 있지 않았을까요? 뭐 단국대 경제학과도 50명인데 교차. 경제학과 인하대도 교차의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이걸 뺀 순수 인문계열 학생들이 많이 쓸 수 있는 학과들 기준하면은 인하대는 좀 보이죠.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썼다기보다는 좀 상향으로 썼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 추합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니까. 반대로 단대는 지금 정치외교학과를 빼면은 그래도 다 20명이 넘어가요. 뭐 행정, 도시계, 부동산, 뭐 국어국문. 그러면 여기는 아무래도 상향으로 쓰면서 쭉쭉쭉 올라갔을 가능성이 좀 그렇죠. 있다. 그렇게 좀 보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자연계열 한번 얘기를 해보는데 자연계열은 말씀드렸듯이 단국대, 인하대뿐만 아니라 아주대와 이제 성신여대가 이제 여기 들어가는데요. 일단 단국대 나군에서 자연계열 제일 높았던 게 건축학 전공 5년제인데 100분의 87입니다. 솔직히 87이면은 건국대, 동국대 낮은 과를 노릴 수 있는 점수 컷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높은 거죠, 점수 컷 자체가. 그러니까 저거는 건축을 정말 전공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지원한 거예요, 또 보면. 그렇죠. 그렇게 판단을 해야죠. 예를 들면은 홍대 쓰는 애들이 나군에서 단대를 썼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거의 느낌상 보면. 근데 그 다음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완전 공학계열하면 전자전기공학 전공이 84. 84도 꽤 높죠. 그리고 제일 낮은 게 화학공학과인데 83.9. 그러니까 건축을 빼고 얘기를 하면 여기는 100분이 차이가 1도 안 나요. 엄청난 거야. 나군에서 가장 높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아주대는 나군에 의대가 있어요. 90.33. 근데 이걸 빼면 국방 디지털 융합학과 91.17. 그런데 그래서 아주대는 실제로는 나군에 이 과들이 존재하지만 일반적인 이공계 친구들이 쓸 수 있는 과가 없어요. 의학과는 그냥 특이한 과들만 있는 거예요. 특이한 과들. 국방 디지털 융합학과도 저것도 이것도 특이한 과예요. 학생들이 가기에는 저것도 좀 다 유니크한 과들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일반적인 자연계열 친구들이 아주대는 나군도 쓸 데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 아무래도 인하대가 여기서 이제 포인트 학과예요. 그렇죠. 자연계열에서 지금 보셨을 때 과들이 그러니까 과들이 제법 꽤 괜찮은 과들이 깔려 있어요. 항공우주공학과가 항공우주공학과 84.67부터 시작을 해서 컴퓨터, 화공, 기계, 수학교육, 에너지, 간호, 고분자, 사회인프라, 식품영양, 거기에 글로벌 금융 자연계열 이게 제일 낮아요. 74. 그러니까 학과 라인으로 보면은 상당히 메리트 있는 학과들이 골고루 포진되어 있죠. 그 부분이 이제 인하대의 기준점. 그리고 지금 보셨을 때도 평균치 컷도 제일 높아요.
물론 낮은 글로벌 금융 같은 건 원래 인문계열 학과 이제 그렇죠. 자연계를 뽑으니까 네, 이건 네. 별개라고 한다면 78.5인 식품영양학과가 순수 자연계열 마지막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인하대 가군에 비해서도 그렇고 제일 높은 평균치를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래도 인하대가 우리가 공학계열의 나를 인지도가 꽤법 있는 메이저 대학이라고 하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 백분위 컷이 아니냐. 이 정도 돼줘야지. 그렇죠. 하지만 단대보단 좀 약하다. 이거는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뭐 나중에 역전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어떻게- 어떻게 할지 몰라. 옛날에 인하대가 더 좋다라고 했던 시절도 있었으니까. 네. 그다음 성신여대는 나군의 바이오 생명공학. 요게 이제 성신여대 자연계열 쓰는 여학생들이 가장 주목도가 높은 학과. 그리고 이제 그다음 AI 융합학부 76.83. 편차값이 좀 있지만 AI 융합학부가 작년부터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름 바꾸면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조금 낮았다 봐야 된다. 그러면 여기도 저는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단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제가 볼 때는 84가 거의 기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인하대도 저는 80은 위험해요. 81은 돼봐야 될 것 같고 성신여대도 그냥 저는 81입니다. AI 융합 무조건 오래 올라갈 겁니다. 저 컷으로 안 떨어져요. 초기 컷이니까. 그래서 평균치 정도 기준하면 가군보다 나군이 훨씬 더 평균치 더 높은 것 같다. 그러니까 자연계열에 좀 강세를 띌 만한 학교 라인 아니면 그런 학과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다고 좀 보시는 게 좋아요. 추합 기준에서 보면은 단국대 제일 추합이 많이 나온 게 전자전기공학 40명. 근데 추합이 40인데 84.73이었다. 그럼 최초 합격 컷 기준하면 85, 86 정도도 붙었을 것이다. 심하면은 거의 건축학 전공 5년제의 70% 컷도 썼지 않았을까. 그 정도로 꽤 셌을 거다라고 보여지는 게 맞는 것 같고. 건축학 전공이 너무 높아서 지금 9명이잖아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원장님이 예상했듯이 그냥 건축학 쓴 겁니다. 건축으로 도배해서 쓰는데 상위권 대학교 쓰면서 나군을 이게 그냥 난 하향이다라고 생각하고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다군은 최소한 제가 볼 때 건동 아니면 진짜 중앙대 노리고 썼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아니, 건동 라인 용도를 무조건 썼을 거라고 보는 게 맞다. 그래서 가군에서 다군은 제가 볼 때는 무조건 건동 홍수 아니면 그 윗라인에 가군을 그렇죠. 노리고 썼을 거고 나군에서는 그래도 건축학 단대 확실할 거다 라고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융합 고분자 화학 다 지금 27, 28, 35 꽤 많은 추합들이 나왔다. 아주대는 패스할게요. 그러면 인하대 보면 인하대 제일 지금 추합이 많이 나온 게 두 개 과예요. 컴퓨터 공학과하고 기계공학과 50명이에요. 그러면 얘네는 정말 웬만한 단대 일반과만큼 스타트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추합이 이만큼 나오고 또 모집하는 인원에 따라 차이점이 있으니 100분위 컷 했을 때 지금 1, 2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 정도 떨어졌으니까 실질적으로는 거의 단대 융합 반도체나 고분자 공학 쓸 수 있는 애들이 인하대 정도 그냥 쓰는 거랑 거의 동급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70% 컷 기준했을 때 차이가 있어 보이는 거지. 최초 컷 기준한다면 저는 그렇게 차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는 진짜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이미지의 인하대의 이미지를 그렇죠. 좀 볼 수 있다. 아마 인문계열하고는 좀 편차가 많이 나죠. 그럼 저 친구들이 어디로 갔을지도 솔직히 궁금하네요. 요거다 윗라인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국민대 숭실대 아니면 그 윗라인을 노렸겠죠. 거의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국승을 다군에서 국승 쓰고, 네. 나군에서 인하대 쓰고, 다군에서 다시 또 뭐 국민대 숭실대에 아니면 혹시 세종대 요 라인들 쓰겠죠. 그 정도 쓰지 아니면은 이제 다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밑에 라인에 인천대도 걸려 있으니까 더 확실하게 받쳐 쓰겠다. 그러면 뭐 인천대 라인.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아주대에서 통학 30분 이내인 학생들이 최소한 절반 이상은 갔을 거라 보고 정시 기준했을 때. 그렇죠. 이날에는 저는 아무튼 이날에 그냥 30분 이내, 40분 이내. 막에 인천이니까 어디로 가든 1시간 반이라고 하더라고. 그렇죠. 아무튼 1시간 이내 컷이다 하면은 이날들을 썼을 거라 본다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그 정도의 점수 컷에 오케이 뭐 여기나 저기나 큰 차이 없어 하는 애들이 썼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뭐 이거 지역적 특색이라 얘기할 수는 없는데 거리적인 좀 중요도가 여기서는 조금 민감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보고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는 뭐 바이오 생명공학과하고 AI 융합인데 AI 융합이 47명 나왔어요. 47명은 76.83이니까 생소한 건 생소한 거지만 컴퓨터 계열 학과를 선호했던 자연계열 학생들이 나군에서 확실히 받쳐 쓰려고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다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국대 인문계열 기준했을 때 경영학부가 제일 높았어요. 84.450. 한문교육, 특수교육, 요 라인이 이제 83.25. 아무튼 교육계열 학과들이 좀 낮았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주대가 이제 요 기준에서는, 아주대가 이제 이 기준에서는 이제 다군에 이제 다 인문계열 학과들이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군, 가군, 나군에는 아예 아주대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아주대는 인문계열은 다군의 일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은데, 자율 높았던 게 금융공학과. 86.67. 근데, 금융공학이라는 게, 이제, 아무래도 순수 인문계열로 봐야 되냐, 많이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수 인문으로 본다면 미디어학과가 일단 있다는데, 이것도 꽤 높죠. 84.67. 그리고 제일 낮은 게 불어불문. 78.5. 근데, 보다시피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있습니다. 지금 뭐 인하대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국제통상학과 81.0이고 제일 낮은 게 공간정보공학 인문계 76.67인데 순수 인문계열로만 따지면 일본 언어문화학과 78.33이에요. 그러면 가군 나군에 비해서 혹시 가군 나군에 비해서 다군이 100분위 평균 컷이나 지금 설정되어 있는 과들의 컷이 다 높아요. 그 얘기는 결국에는 다군은 우리가 얘기했지만 술수는 학교 라인들이 다 한 칸에서 두 칸씩 밀려있는 위치에 있는데 불구하고 그 위에 있는 애들이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상위권 애들한테 다군이 다 받쳐 쓰는 개념이 돼버리는 그렇죠. 상황이 여기서도 어느 정도는 적용이 된 것 같다. 이 라인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특히 아주대 지금 나름 인기학과, 미디어, 심리, 행정, 비즈니스 보세요. 다 83, 82. 실제로 70대 라인보다 80대가 넘어가는 라인의 컷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대 제가 말씀드렸죠. 서울 강남 지역에서 일단 움직이기 좋다. 그러니까 반대만큼 아무튼 분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에 비해서 인하대는 확실히 그 외진 지역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그거보다는 좀 경쟁력이 없었던 것 같다. 하지만 그렇게 봐도 다군에서는 결국에 받쳐 쓰는 라인이 돼버리니까 합격 컷 기준하면 그래도 79는 무조건 넘어. 거의 80. 지금 아주대 같은 경우는 저는 무조건 81에서 82 이상은 무조건 돼야 되는 상황. 단국대는 뭐 얘기할 것도 없죠. 일단 83은 무조건 넘어야 된다. 83도 어려울 수 있다. 84가 거의 뭐 적정이다. 83.5 정도. 이 정도가 이제 기준이 된다. 요렇게 우리가 좀 판단해서 볼 수 있겠죠. 추합 기준에서 보면은 단국대 경영학부 179명. 지금 말씀드린 데서 윗라인에서 밑의 라인으로 전략적으로 받쳐쓸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군에서는 저 추합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 의미 없다고 봐도 돼요. 왜냐면 실제로 최초 컷으로 보면 거의 87, 86부터 그러니까. 왔어요. 여기 컷. 왜냐면 단대를 일단 낮춰서 쓴다라고 하는 건 일단 건국대 동국대 쓰는 애들이 다 들어온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가나군에서. 걔네들 입장에서는 다군에서 건동을 못 쓰니까, 훈을 못 쓰니까. 그러면은 얘네들 입장에 그 밑에 있는 광상을 못 쓴단 말이야. 그냥 무조건 다 단대에서 끝내야 돼. 그 마인드를 먹는 거죠. 아주대 하면 뭘까요? 아주대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지만 학과가 워낙 많으니까. 근데 그에 비하면 지금 경영학과 보세요. 61명. 그거는 뻔하죠. 7.17. 동일하잖아요. 단대 경영학과. 그거 빼고도 경제학과 35명. 교차하면서 애들이 다 받쳐 쓰고 난리 쳤겠죠? 이거 말고도 지금 20명이 넘어가는 거. 간호학과. 아예 얘는 대놓고 교차라고 했어. 인문이는. 그죠? 그 다음에 이 비즈니스학과. 그죠? 그리고 행정학과, 심리학과. 전부 인기학과들. 문화 콘텐츠. 20명 넘어가는 과제들이 꽤 많다. 인하대. 인하대는 국제통상 47명. 행정 47명. 교차냐, 순수 인문계열이냐, 이렇게 좀 기준 잡을 수 있는데, 그 컷 차이가 3이에요. 100분위 기준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딱 보면은 알 수 있는 게 뭐냐, 결국에는 정말 자연계열에서 교차 침공할 때,
일정 이상 성적 되는, 그러니까 최소 수학이라는 과목은 그래도 갖춘 상태에서 교차로 들어오는 거다. 애들이.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리고 30명대인 소비자. 그 다음에 20명대인 일본 언어나 아동심리도. 그러니까 저 의류 디자인 같은 경우에 이게 디자인이자 의상, 패션이니까 그러니까 저거를 빼면은 그렇죠. 일반적인 인문계열 학과들은 다 두 자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구는 다쳤으면서도 굉장히 치열하다. 그러니까 여기를 항상 그러니까 여기까지 제가 지금 설명을 계속 드리면서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정말 촘촘하고 여기 경쟁 만만치 않다. 어떻게 학교마다의 이 백분위 컷이나 과 컷들이 진짜 올해 어떻게 거꾸로 뒤바뀔지 모릅니다. 미디어가 이만큼인데 올해는 미디어가 이만큼 내려올 수도 있어요. 거꾸로 얘가 1등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어떤 일이 나올지 알 수 없어요. 왜냐면 그만큼 학교도 많고 과들도 많고 지원 전략을 세울 때 여기가 마지노선이다, 여기가 내가 원하는 데다, 이런 것들이 다 결부되어 있는 사람의 욕망의 덩어리들이 여기에 다 혼재되어 있어. 여기가 그런 지역이야. 진짜 불교에서 얘기하는 108번뇌를 느낄 수 있는 그 라인이다. 그렇게 이런 거를 학생들도 알면서 이거 진짜 뛰어드는 거잖아요. 아, 모를까? 모르겠어 그거는. 학생들 모를까? 마지막 진짜 다군. 네. 마지막 진짜 다군의 자연계열 보시면 일단 단국대 아주대 인하대입니다. 단국대 자연계열 제일 높았던 게 컴퓨터공학과 86.2. 아니 근데 그렇게 그냥 세부적으로 설명 안 해주셔도 딱 봐도 다 8루 거의 8루 끝나잖아요. 시작을 8루 시작하고. 제가 나왔던 게 토목환경공학과 83.2. 차이로는 3 정도. 차이로는 3% 컷 차이가 난다. 아주대 약학과에 있는데 빼고 얘기할게요. 빼고요. 그러면 소프트웨어가 제일 높은데 처음으로 단대를 이겼어. 소프트 89.33. 네. 건축 89.17. 굉장히 높죠. 제일 낮은 게 응용화학생명공학과 77. 그러니까 편차값이 엄청나게 크죠. 여기는 진짜 선호도가 높냐, 선호도가 좀 낮냐에 따라 편차값이 굉장히 커요. 인하대 의학과 빼고 얘기하면 인공지능 84.67, 전자공학 84.33. 제일 낮은 거 아주대랑 비슷하죠. 편차값이 큰 통계학과 76.33, 뭐 해양과학과 77. 근데 해양과학과는 진짜 비인기 학과고, 예를 들면 뭐 통계학과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래도 인기 있는 학과대로 해서 쭉 라인을 다나 보면은 요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꽤 크죠. 꽤 센 거죠. 인문계열하고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위에서 밑으로 해서 여기 내려오는 거니까. 그렇게밖에 쓸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그런 거예요. 여기를 전략적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이렇게 안 쓰면 다 죽어. 옆에를 눈여겨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추합으로만 보면 단대, 다군, 자연계 제일 많았던 게 소프트웨어학과예요. 48명. 그 다음이 컴퓨터공학과하고 아이러니한 게 제일 낮았던 토목환경공학과 33명. 과학교육과도 33명. 모바일 시스템 31명. 그러니까 30명 넘어가는 추합 라인들이 많죠. 그러니까 가나군에서 결국 밀린 친구들이 여기로 오는 거니까. 근데 실제로는 단대 올 친구들이 아닌 겁니다. 무조건 그 이상에 있는 학교에 갈 수 있는데 운이 나쁜 거다. 진짜 다구는 그렇게 보셔야 돼요. 다구는 정말 운이 나빠서 여기 가는 겁니다. 진짜 운이 나빠서. 다 떨어지고. 그렇죠. 진짜 운이 나쁜데 여기 갈 정도면 얘네들 실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아주대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추합 많이 나온 거 전자공학과 110명. 예. 그냥 뭐 서울 남부 지역 애들하고 경기도 남부 지역 애들은 다 썼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그냥. 네. 아주 여기에 몰빵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 추합 많이 나온 거 많죠? 기계공학과 67명. 약학과도 61명이에요. 96.67인데. 그리고 간호학과 52명. 사이버 보안 31명. 산업공학과 31명. 응용화학 생물과 아까 77이라고 네. 굉장히 낮다고 했잖아요. 근데 추합이 39명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는 7자대 라인 기준에서 딱 잘라보면은 얘네들은 옆에서 이동했을 가능성이 크다. 네, 그렇죠. 네. 그 위에는 왜냐면 위에 있는 애들이 밑에 있는 걸 쓰는데 이렇게 별로 생소하거나 별로 관심 없는 과를 쓰지 않아요. 그럼 옆에 7자대 애들이 내가 어차피 나군도 아주대야. 그럼 다군도 아주대.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 구조가.
그런 애들 중에 걸린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여기는 좀 이렇게 해서 편차값이 좀 있으니까. 인하대도 저는 마찬가지로 봅니다. 뭐 예를 들면 진짜 딱 여기까지 잘라버리면 얼추 맞지 않느냐. 그냥. 해서 제일 많이 나온 게, 야, 의학계가 183명. 전 이거 보고 못한 줄 알았는데, 이거 진짜예요? 의학과가 183명. 그러니까 간학원에서 지금 얼마나 애들이 피 말렸다는 거야. 간학원에서 애들이 얼마나 두 손 꼭 붙잡고 기도하면서 다군 걸리면 안 된다. 다군 걸리면 안 된다. 그 생각했겠어. 어? 아, 예, 어마어마하죠. 183명. 제일 많습니다. 일반 학과 중에 제일 많았던 게 신소재공학과. 이것도 89명이에요. 그 다음이 이제 전기공학과 54명. 그리고 생명과학 39명, 인공지능도 40명, 전자공학 38명. 전기전자가 최근에는 기계를 확실히 압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요즘에 많이 이 인기 학과라 보고 물리학과, 통계학과, 해양과학과나 여기도 보세요. 지금 인원들을 옆으로 왔다 하지만 얼마나 얘네들은 간절한 애들이 왔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한 애들이 진짜 기도하면서 예비순번 떨어지는 카운트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위로 몇 명? 2명 남았어. 이거 2명 내일 떨어져 안 떨어져? 이거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시즌이 왔어요. 정신은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진짜 얼마 안 남았죠. 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서울 중위권, 뭐 중위권이야 그냥 정리할게요. 중상위 뭐 중위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위권 라인의 핵심 대학들, 가장 중요한 대학들. 어떻게 보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대학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치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스카야군과 함께하는 최강입시연구소의 김소장. 네, 한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